봄맞이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사실 스킨은 뭐고 토너는 또 뭔지, 또 에센스, 세럼, 앰플, 젤, 로션, 크림 등등 이렇게 거즈처럼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압축솜도 있고 일반솜도 있어요. 주로 안에서 바깥, 안에서 바깥 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똑하게 화장품을 고르고 사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드디어 이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할 3월이 됐는데요. 봄맞이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집안을 대청소하거나 옷장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얼굴도 봄바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봄이 되면 아무래도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피부도 예민해지게 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처럼 피부를 괴롭히고 염증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거든요.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봄에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기초 화장품, 내 피부에 맞는 제품들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스킨은 뭐고 토너는 또 뭔지, 또 에센스, 세럼, 앰플, 젤, 로션, 크림 등등 제형도 너무 다양하고 또 제형별로의 제품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을 맞아 똑똑하게 화장품을 고르고 사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피부 손질에 쓰는 화장품 중에서도요, 색조 전에 나의 맨 피부에 그대로 흡수시키는 화장품을 기초 제품이라고 하죠. 피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피부 장벽의 기능을 지켜주기 위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K-뷰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들도 다양하죠. 일단 이 기초 제품들은 제형별로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의 제형을 결정하는 건 물을 베이스로 하는 수용성 성분, 또 오일을 베이스로 하는 지용성 성분의 배합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많을수록 묽은 제형이 되고요, 오일이 많을수록 꾸덕꾸덕 리치한 제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형별로 나눴을 때는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젤, 로션, 크림, 밤이나 연고, 오일 순서대로 오일 함량이 높고 꾸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피부에 이런 성분들을 흡수시킬 때 제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오일 성분은 속으로 흡수가 되기보다는 피부 표면에서 막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나 영양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습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품을 바를 때 묽은 제형부터 바르고 뒤로 갈수록 오일리한 제품을 발라야 흡수를 극대화시키고 이후로도 피부 보습 장벽의 역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오일리한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후에 에센스를 바른다면 이미 내 피부는 크림 때문에 오일막이 덮여져 있어서 이후에 바른 에센스는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없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형의 제품들을 모두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 방어기관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흡수는 되지 못하고 피부에 겉돌게 되니까 먼지나 노폐물과 엉켜 모공도 막고 피부 트러블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 2단계나 3단계 정도의 제형을 사용하실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제형을 직접 비교하고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안을 한 직후에는 피부결을 정리하는 토너를 가볍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에센스나 세럼, 앰플 중에서 잘 맞는 제품을 한 종류 바르고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3단계를 사용을 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 피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에센스 단계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또 그 제품의 제형의 특징은 뭔지도 알아야겠죠. 일단 토너 같은 경우는 세안으로 다 제거하지 못한 노폐물을 지우는 클렌징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굳이 고가의 기능성 성분들보다는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것인 만큼 자극이 적고 순한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자극해서 더욱 예민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만큼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전 이렇게 물 성분이기 때문에 거의 물이랑 유사하죠.
바닥에 뚝뚝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용성 성분 거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글리세린과 같은 지용성 성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함량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부에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평소에 화장을 좀 내가 진하게 해서 메이크업 잔여물이 걱정이 되신다거나 또는 각질이 너무 많이 생겨서 결이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장솜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화장솜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듬뿍 이렇게 몇 개만 묻히시지 말고요. 전체가 다 젖을 정도로 듬뿍 발라야지 발랐을 때 자극이 없고 충분히 수분감이 전달이 되겠죠. 자, 이때는요, 제가 여러 가지 화장솜도 사실 제형이 많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거즈처럼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압축솜도 있고 일반 솜도 있어요. 저는 보통은 이렇게 압축되지 않고 폭신폭신한 솜은 확실히 머금는 양이 많다 보니까 클렌징 할 때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눈가나 입술처럼 포인트 메이크업 할 때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는 리무버를 잔뜩 묻혀서 올려서 불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결을 정리하는 데 사용을 하면 먼지 같은 것들이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토너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압축솜이나 아니면 이런 거즈 같은 형태의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을 할 때도 미백이나 주름 기능성 같은 특정 기능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그 기능성이 있는 에센스나 세럼, 앰플 이런 것들을 고르실 때 신경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단계가 본격적으로 피부에 흡수시킬 수 있는 단계이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미백 화장품 원료는 총 9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 성분이 정해진 함량만큼 들어있는 제품만 식약처의 승인을 거쳐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명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도 레티놀 계열의 이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나 아데노신 성분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물론 식약처에서 화장품으로 로서의 안정성이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모든 피부에 다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예민한 피부에는 피부 자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농도의 기능성 화장품은 그래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단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 전에 귀 뒤쪽이나 손목 안쪽과 같이 이런 여린 피부에 소량 발라서 피부 자극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자외선에 의해서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고 주의사항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토너에 비해서 에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끈적한 제형이거든요. 보면 훨씬 점성이 생겼죠. 아까는 물처럼 그냥 흘렀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끈적하게 점성이 생겼고요. 글리세린 같은 지용성 보습 성분이 조금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에센스나 세럼, 앰플은 결 정리가 잘 된 피부에 적당량을 도포해서 역시 이렇게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화장품을 도포를 할 때는요, 솜털 방향대로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의 방향으로 도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손바닥으로 막 문질러서 하면 피부 자극이 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의 끝부분,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가볍게 발라주시고 두드리듯이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주로 안에서 바깥, 안에서 바깥 이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는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적절한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좀 많이 건조한 건성 피부라면 피지 분비량이 부족하신 분들이니까 보습력이 더 강한 크림이나 밤 또는 연고와 같은 타입이 적합할 거고요. 지성이거나 트러블성 피부라면 상대적으로 좀 더 가벼운 제형의 젤이나 로션이 더 적합하겠죠. 자, 이런 제형의 제품들은 기초 마지막에 보습막을 씌워주기 위한 용도이니까 이 본연의 기능인 보습이나 재생에 충실한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보습을 위한 제품으로는 글리세린이 제일 유명하고요. 스쿠알렌이나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와 같은 성분들도 보습으로 유명하죠. 재생을 위한 성분은 EGF나 마데카소사이드, 또 PDRN과 같은 성분들이 유명하고요. 저는 마무리할 때 주로 크림을 좀 선호하는데요. 앞에 토너나 에센스와는 다르게 좀 오일이 좀 더 많이 함유된 에멀전이나 크림과 같은 형태를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으로는 가벼운 제형의 크림을 바르고 많이 건조한 부분에만 포포크림과 같은 밤 타입이나 연고 타입의 보습제를 부분적으로 덧발라주게 되면 마지막 보습막을 좀 더 확실하게 씌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에 비해서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봤을 때에도 좀 하얗게 보이잖아요. 오일 성분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제형이 가장
꾸덕꾸덕하게 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크림이라고 해도 사실 오일 함량은 다를 수 있어서 제품마다 발림성이나 내지는 마지막에 남는 성분 같은 것, 끈적임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이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에 끈적임을 남기기 때문에 먼지나 땀 또는 노폐물과 엉켜서 모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다고 무조건 많은 양을 바르시는 게 아니라요, 적절한 제형의 제품을 적절하게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 조절을 잘못해서 얼굴이 너무 끈적이면 깨끗한 미용 티슈로 얼굴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서 여분의 유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기초 화장품을 매일 바르지만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좀 더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도 집에서 매일 바르는 기초 제품만으로도 쉽게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